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오늘 같은 금요일에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하나, 둘, 셋. Thanks God, it's Friday. 네. 게다가 연휴까지 앞둔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금요일이에요. 몇몇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추석 선물을 시장이 줬네요. 받으셨어요? 네, 거의 뭐 많이 네. 많이 올라가더군요. 네, 네, 받았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조금 그래도 오르긴 올랐어요. 네. 이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추석 연휴 직전에 하락해버리면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0.6% 상승했고요. 수급은 큰 특징은 없네요. 개인은 2천억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양시장에서 코스피 400억, 코스닥 80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천억 매도, 코스닥에서 300억 매도했습니다. 네. 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다 같이 조금씩 올랐어요. 일본도 0.6%, 홍콩도 지금 0.4% 오르고 있고, 상해도 소폭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중국 빠지면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네,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선물을 줬습니다. 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장들이 좀 휴장을 하더라고요. 중국 시장만 조금 열리는 것 같고, 홍콩 시장만 좀 열리는 것 같고, 나머지 일본이나 중국은 휴장인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열려요. 미국은 열리죠. 네. 증시 각도기 TV도 매일 열립니다. 미국 시간 매일 아침 하시나요? 네, 이번 추석 연휴를 위해서 진짜 지금 좀 초췌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열심히 달렸다. 네. 정말 재미난 거 많고요. 드디어 어제는 유동훈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네. 지금 편집팀에서 좀 힘들 것 같아. 왜요? 이 일을 가를 수도 있어. 너무 편집할 게 많아서? 나는 추석 아니니? 이럴 것 같아 지금. 그래서 그러네요. 근데 빌황 얘기를 드디어 했습니다. 빌황 얘기를 했는데 약간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좀 얘기를 많이 했어. 좀 너무 구체적으로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기를 바랬지만 그거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하고. 비랑 친구시니까. 비랑 후배예요. 비랑 후배. 후배. 실제 같은 회사 후배였어. 그래서 빌황이 이제 미국 이민자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취직을 해서 한국하고 아시아물을 그쪽에 있는 운용자들한테 세일즈하는 세일즈맨이었어요. 근데 올해 세일즈맨을 몇 번이나 타는 그런 괄목할 만한 세일즈맨이었다고 하더군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해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이제 운용에서도 굉장히 큰 면모를 탁월한 걸 발휘했고 중간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변실합니다. 네. 아시아권 일부 IT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빅테크로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성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상당히 좋은 분이죠. 시야가 상당히 좋았는데 막판에 운도 좀 안 따르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다시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업종은 의료정밀이었고요. SD바이오사이언스가 2.4% 오르면서 좀 주도를 했습니다. 네. 상승률은 다 업종 상승률은 오늘 크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운수창고 1.6% 올랐고요. 여기서 흥하해운이 지금 3거래일째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한동안 거래 정지가 오래됐었죠. 1년 넘게 거래 정지 됐다가 이 해운 사이클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서야 누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은 HMM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고요. 2분기까지도 영업 적자 기록 중입니다. 네, 순이익만 플러스 400억이라서 제가 찾아봤더니 요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네, 채무 면제이익이 2분기에 400억 잡혀서 요것만 순이익이 플러스고요. 아직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1.2%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1.4% 반등했습니다. 네, 이것도 참 다행이네요. 선물 좋네요. 네, 선물 좋습니다. 네. 하이닉스도 3% 가까이 상승했고요. 네, LG노텍도 3%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올랐던 게 증권 업종입니다. 1.2% 올랐는데 사실 증권 업종이 다 같이 오른 건 아니고 미래에셋만 올랐어요. 미래에셋 증권이 자사주 매입 추진을 했죠. 어저께 1,000억 원어치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오늘부터 바로 사더라고요. 자사주 체결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화면이 있는데 오늘 미래에셋 증권 보통주를 1,000만 주 사기로 했는데 오늘 산 게 한 50만 주 샀고요. 미래에셋 EUB라는 우선주도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300만 주 매수하기로 했는데 오늘 10만 주 체결됐습니다. 근데 10만 주밖에 안 샀는데 오늘 EUB가 5% 올랐고요. 미래에셋 증권도 4.6% 상승했습니다. 싸거든요.
싸죠. 아주 싸죠. 네, 아주 싼 편이죠. 압북 중에 하나죠, 우리 증권업이. 네.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항상 뭐 자기 회사 주식이 쌀 때 해야 되니까요. 네, 싸다고 이제 회사에서도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이죠. 그렇죠. 자, 압북 저희도 선물 하나 드린 거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거요? 증권이요? 압북을 둥둥둥 울린 쪽에서 그나마 좀 좋았으니까. 네. 사실은 저희가 좀 오래되긴 했어요. 증권 업종은. 아니야. 압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 최근이었어요. IRP는 작년부터 했고 압북으로 또 두들겼을 때는 최근이었어요. 최근 2달 전인가부터 압북으로 두들겼거든. 저 딴 채널 가서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는데 석 달인가? 근데 별로 안 올랐어요. 그때보다는. 근데 오르긴 했지. 근데 그 사이에 남들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증시각도의 TV 그 채널을 보시면서 이렇게 그 조금 힌트를 얻으시면 큰 돈은 못 벌어. 근데 한 가랑비에 옷 젖으실 거야. 가랑비에 옷 젖는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완전히 몸이 젖어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수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네. 무거운 수익 당하고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도 이제 3, 4합병 어제 임시주총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셀트리온 스킨케어 이 모회사 간의 합병이고요. 향후에 이제 사업회사 간 3, 4합병도 있겠죠. 네, 이건 다 알려진 이슈고 이제는 호재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면서 셀트리온이 3%, 셀트리온 헬스케어 4.7%, 셀트리온 제약이 2% 상승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호재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호재, 그러니까 사실 요 이슈로 인한 변화만 따지면 재무적으로는 악재인데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서 그간의 장이 좋을 때도 셀트리온 주들은 좀 계속 지지부진했거든요, 주가가. 그래서 악재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었고 이제는 뭐 악재 반영은 끝났다 싶으면은 이제 반등할 차례겠죠. 그리고 레키로나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 중이잖아요. 네.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치료제 빨리 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머크사가 개발 중인데 그거보다 좀 빨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존비즈온이 신한은행의 자사주를 700억어치 매각을 한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호재네, 호재. 굉장한 호재죠. 사업상 굉장히 호재입니다. 주가는 오늘 한 2%밖에 안 올랐거든요. 더존비즈온이. 네, 주당 11만 6,600원에 전일 대비 한 10% 할증해서 이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양사는 이제 중소기업이 비대면으로 통장 개설부터 대출까지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고요. 신규 상품도 공동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에 출시했던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 여기서도 서비스 협력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뭐 어떻게 강화할지 모르겠지만 예상을 해보건데 매출 채권 팩토링이라는 게 담보대출이잖아요. 네. 요거를 신한은행 통해서 담보대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걸 위해서 이제 CB 같은 이제 개인 신용 법인의 신용 데이터를 제공을 하겠죠, 신한은행에. 네, 그렇게 협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놀랐던 거는 이제 비대면 계좌 개설, 요거 개인분들은 많이 하시지만 법인은 사실 계속 서류로 해야 되거든요. 재무 담당자가 이제 은행에 내방해가지고 또는 이제 은행원이 가가지고 서류 막 온갖 사인하고 도장 찍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하는 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참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주변에 은행원이 많아서 사실 그간에 좀 지점 점포도 폐쇄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래도 지점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수요를 붙들고 있었던 게 법인 수요거든요. 네. 그래서 법인 쪽에서는 아직도 대면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살아남을 거다 했는데 이제 법인 쪽도 비대면이 침투를 하고 있는 시작 단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서 사업이 확대되면 굉장히 이제 법인 비대면 서비스도 나갈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호재네요. 더존비즈온한테. 신한은행이 어떤 곳입니까? 은행이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네. 보수적인 데에서 700억 원의 주식을 사줬다. 자사주를 얘네가 사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산 거죠. 한 공 하나 더 붙여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은행들은 원래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이런 주식 사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한은행은 제가 이거 신한은행이 직접 산 건지 아니면 자회사인 어떤 뭐 핀테크 네. 투자사를 통해서 산 건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뭐 자회사를 통해서 사는 거는 굉장히 많이 뿌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700억은 굉장히 큰 것 같긴 해요. 네.
그 이하 금액은 여기저기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700억은 의미 있는 규모고 다만 더 좀비 지원 시총이 한 3조 원이 넘거든요. 요거 대비해서는 700억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상으로 굉장히 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제휴를 하겠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거죠. 네. 매출 채권 관련해서 아마. 그리고 지금 주가가 그 매출 채권 팩토링 사업 발표한 네. 이후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준비도 착실하게 잘 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우리 아플로 팀원이 이걸 가장 먼저 발견해서 언급을 했는데 전 처음에 이랬는데 근데 한번 알아보자. 이거 잘 되면 이거 진짜 대박. 그때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거 잘 되면 대박이야 이런 네.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잘 되면 대박입니다. 네. 네, 잘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가 오늘 또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 빅테크하고 이제 전통 금융회사 간의 규제 차익 이슈가 있잖아요. 요거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에 문제를 했던 게 금융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근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 뱅크샐러드까지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고요. 최근에 금융당국이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던 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입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거는 이제 네이버페이, 쿠팡페이 등의 핀테크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간편결제나 송금뿐만 아니라 계좌 발급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기존 금융권 반대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간의 마찰로 인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당 개정안을 적극 추진했던 게 이제 작년에 금융위원회인데요. 그 위원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리고 고승범 신임 위원장은 완전히 매파.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발언 9일에 있었던 발언을 보면은 전자금융 거래법 요거 이슈도 있고 대환대출 플랫폼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문제가 불거졌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외에 이 추가적으로 두 가지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되면은 또 규제 이슈가 한바탕 몰아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추가 규제가 된다면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간에 이제 미래에셋증권하고 협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CMA 통장도 만들고 대출도 뭐 연계해가지고 제공하고 네이버는 이제 금융회사가 아니지만 연계를 통해서 이런 대출 사업, 금융회사처럼 이렇게 사업을 했었는데 요것도 만약에 진짜 이게 규제가 된다면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이버는 오늘 0.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게임주 중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앱스토어에서 어저께 15위 네. 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실시간으로 미국 그 순위를 체크해봤더니 11위까지 봤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금 이따 조회해보니까 10위, 조금 이따 조회해보니까 8위, 조금 이따 조회해보니까 6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도 굉장히 반응을 빠르게 해주고 있고 오늘 18%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한 날에 모회사 한국조선해양과 그 한국조선해양의 모회사인 현대중공업 지주가 둘 다 크게 빠졌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11% 빠졌고요. 현대중공업 지주는 6.4% 빠졌습니다. 그간에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트리플 카운팅 이슈입니다. 모회사와 그 모회사까지 상장이 돼 있는 상태라서 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은 오늘 따는 아니고 85% 공모가 대비 상승해서 시작이 돼서 거기서 또 0.4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럼 할 말 많다. 할 말 근데 네,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죠. 어제도 충분히 어제 찾아보시면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에서 쿠팡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당 한 29.68불에 매도를 했고요. 네. 5,700만 주 규모입니다.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한 2조 원 정도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비전펀드가 2015년하고 18년에 합쳐서 한 30억 달러, 네. 3조가 넘는 돈을 쿠팡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거 뭐 쿠팡 망할 회사 같은데 왜 자꾸 조 단위 돈을 쏟아붓냐 했는데 결국에는 뭐 상장을 아주 잘 했고 그 이후에 주가는 좀 흘렀지만 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소프트뱅크가 37% 지분 확보했었는데 네. 그 중에 일부를 2조 원어치 정도 매도를 한 거고요. 현재 쿠팡이 주가가 29불 정도가 됩니다. 상장 이후에는 최저가이고요. 시총은 한 60조 원대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루시드가 1회 충전할 때 837km 주행을 한다라고 해서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멀리 가는 전기차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모델도 여러 모델이 있는데요. 루시드의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 요 모델이 837km 요 등급을 인증을 받았다고 하고요. 에어 그랜드 투어링 요 모델은 830km, 에어드림 에디션 퍼포먼스 모델은 724km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제 모델 S 롱레인지 모델이 652km였거든요. 네. 요걸 뛰어넘었고요. 하지만 뭐 가격으로 봤을 때는 루시드가 굉장히 아직 비쌉니다. 두세 배 비싸요. 예, 네. 2억 정도 하고요. 모델 S도 한 1억은 넘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더 비쌉니다. 2억 정도 하고 향후엔 9천만 원 수준 모델도 출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37km 인증을 받은 모델은 이 배터리를 삼성 SDI가 납품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모델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도 탑재를 했고요. 네, 오늘 LG 화학은 또 2% 하락 떨어지더라고요. SDI하고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그동안에 이건 네. 그 전에 거니까. 네, 그동안 삼성 SDI가 주로 탑재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전기차 소재주들은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간에 너무 많이 올랐죠. 네. 네, 이번에 한가할 때 좋은데 가시죠? 그냥 좀 바람 쐬러. 저도 이번에 남해를 갑니다. 남해와 여수. 네, 남해 그 독일 마을이라고. 독일 마을 네. 가보고 싶네요. 가다가 근데 저녁에 도착할까봐 겁나네. 저녁 해지기 전에 그런 노을 데는 좀 보면서- 이쁜 낮에 이렇게 그래. 풍경 좋을 때 봐야 되는데. 근데 저기 미국 마감 시향을 하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뭐 낮에 출발해서 음, 가면은 뭐 오후 늦게 도착하겠네요. 그러겠죠. 빨리 가시면 되죠. 소세지 먹어야 되는데 가서 문 다 닫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네. 여러분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추석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추석하면요? 네. 그냥 기분이 좋은데요. 그래요? 네. 네.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따뜻하게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못 보던 가족들 이제 인사도 나누시고 일가 친척들 어쩌다 한번 보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인사도 나누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조금 빨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